우리가 매일 보는 환율,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죠?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혼돈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고 또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 혼돈 속에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패턴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통화 변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마치 허리케인 같은 이 통화 폭풍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팬데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엄청난 환율 변동을 몰고 온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1997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신문 일면입니다. 원화가치 사상 최저로 폭락. 이 헤드라인 하나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분석 모델에 따르면 불과 몇 년 후인 2020년에도 환율이 1,476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이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혼돈을 만들어내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금융폭풍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은 뭘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동원된 분석 도구가 바로 벡터 자기외기, 줄여서 VAR 분석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여러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관계를 따져서 우리 금융 폭풍을 만드는 진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람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분석 결과 핵심 동의는 바로 외국인 자본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환율 변동성이 즉각적이고 또 아주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자, 폭풍의 원인이 외국인 자본 흐름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이 폭풍 자체의 성격과 패턴을 샅샅이 분석해줄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 바로 새로운 예측 도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두 모델,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날씨 예보에 비유하면 정말 쉽습니다. FIGRH는 과거 위성 데이터처럼 하나의 폭풍, 즉 한 통화가 가진 장기적인 기억과 과거 패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요. 반면에 DCCIG가치는 도플러 레이더처럼 여러 개의 폭풍, 그러니까 여러 통화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부딪히고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DCCGRC 모델이 뭘 하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원화랑 위안화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걸 대칭적 관계라고 해요. 반면에 원화랑 엔화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비대칭적 관계를 보이죠. 이런 복잡한 관계망을 실시간으로 포착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분석 도구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도구들을 실제 예측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리아프노프 지수,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시하는데요. 이걸 그냥 금융폭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태풍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숫자 하나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딱 알려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지수가 0.42 정도인데 위기 상황이 되면 0.73까지 확 치솟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저 가운데 있는 0.5. 이게 바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혼돈의 문턱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신호죠. 이 모델의 진짜 힘은 만약에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면 우리 환율은 평균 1,440원 정도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요.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0.5%만 올려도 환율이 평균 1,52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폭풍이 언제, 얼마나 세게 올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이제 예측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금융 방파제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해결책이 바로 이 자본 완충 장치라는 겁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외국 자본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럼 둘째, 자동으로 금리에 차등을 둬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셋째, 과도한 자본 유입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넷째, 결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변동성이 30%나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방파제를 가동하자마자 위기 수준이던 혼돈 지수가 0.78에서 0.55까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혼돈의 문턱 바로 위에서 간신히 막아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나온 겁니다. 첫째, 매일매일 이 혼돈 지수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자. 둘째, 혼돈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방파제 같은 정책이 발동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셋째, 대기업들도 환리스크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측 기술의 미래는 어떨지 AI와 새로운 데이터가 이 거친 폭풍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2030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죠.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합쳐서 예측 정확도를 지금보다 무려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미래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작으로 더 똑똑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IMF 같은 국제기구와 데이터를 공유해서 국제적인 정책 공조체까지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의 혼돈을 측정하고 그 경로를 예측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는 이 강력한 지식과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